어머니, 요즘은요. 이런 냄새 좀 싫어하거든요. 65세 한경자는 며느리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는 새벽부터 정성껏 담은 반찬통이 들려 있었어요. 24층 아파트 현관 앞에서요.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시장에서 일한 손이었어요. 거칠고 투박했죠. 하지만 그 손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혼자서요. 그런데 이제 그 손이 냄새난다고 거절당했어요. 며느리는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에 냄새가 밴다고 했어요. 10분 만에 문이 닫혔습니다. 경자는 24층 계단을 걸어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했습니다. 한층 한층 내려올 때마다 눈물이 흘렀죠. 평생 정성이 냄새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경자는 몰랐어요. 이 모욕이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시댁 반찬 냄새 너무. 환기 3일째. 좋아요 300개. 댓글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엄마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스트레스라고 했죠. 그날 밤 경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고요. 65살 평생 시장 상인으로 살았던 여자가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격을 시작했죠. 하지만 성공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짜가 나타났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도 왔죠. 새벽 바닷가에서 혼자 울던 그날, 경자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다시 일어설 것인가. 이것은 냄새나는 사람이 아니라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60살 늦었다고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장 할머니가 어떻게 전국구 사업가가 됐는지, 며느리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경자는 정말 존엄을 되찾았는지, 지금부터 한경자의 놀라운 반전 인생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 부산 중앙시장에 첫 불이 켜졌습니다. 경자는 가게 셔터를 올리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젓갈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섞여 있었어요. 이 냄새를 맡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이 냄새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죠.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렸어요. 손등은 거칠게 트여 있었고 손톱 사이에는 어제 손질한 멸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칼 자국과 화상 자국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어요. 이 손으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도연이 집들이 날이었어요. 며느리 소라와 함께 사는 새 신혼집에 처음 가는 날이었죠. 경자는 어젯밤부터 준비한 반찬들을 하나씩 통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갈치조림, 멸치볶음, 깍두기, 된장. 각각의 반찬에는 경자만의 손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갈치는 새벽 2시에 들어온 싱싱한 것으로 골랐어요.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가며 살이 단단한 것만 골라냈죠. 멸치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한 거였습니다. 약한 불에 3시간 동안 볶아가며 간을 맞췄어요. 깍두기는 사흘 전에 담근 것이었습니다. 무가 아삭하게 익을 때까지 기다렸죠. 경자는 통을 하나씩 보자기에 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렘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까 걱정이 되었어요. 도연이가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소라와는 아직 어색했습니다.
시장 골목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김 사장이 인사를 건넸어요. 경자 씨, 오늘 일찍 가시나 봐요? 네, 아들 집들이 가야 해서요. 그래요? 좋겠네. 며느리가 얼마나 이쁘던가. 경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쁘긴 한데 좀 차가운 면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지 뭐.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김 사장의 말에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난 명절 때 소라가 보인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경자가 만든 음식을 보며 살짝 얼굴을 찌푸렸던 그 순간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15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죠. 부엌과 거실, 침실이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시장 골목이 보였고 새벽마다 트럭 소리에 잠이 깼어요. 하지만 경자는 이 집이 좋았습니다. 30년을 살아온 곳이었으니까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몇 벌 안 되는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경자는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바지였죠. 거울을 보며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소에는 앞치마만 입고 살았는데 이렇게 옷을 갖춰 입으니 어색했습니다. 향수를 뿌렸습니다. 젓갈 냄새가 벨까봐 두어 번 더 뿌렸어요. 손도 다시 씻었습니다. 비누로 3번이나 문질렀죠. 손톱 사이를 칫솔로 닦았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반찬 보자기와 지갑, 그리고 도연이에게 줄 용돈 봉투를 넣었어요.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자가 한 달 동안 모은 돈이었죠. 도연이가 새 집에 이사 가느라 돈이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1,500만 원이었어요. 석 달 전까지는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결혼 준비금으로 2천만 원을 보냈고 신혼집 전세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더 보냈어요. 경자의 통장은 순식간에 비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됐습니다. 며느리와 잘 살면 됐죠. 경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연이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많이 받았고 대학도 좋은 곳에 갔죠. 취직도 잘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경자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도연이는 달라졌어요. 전화도 뜸해졌고 집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만 잠깐 들렀다가 가곤 했죠. 경자는 외로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바쁜 거라고, 며느리가 적응하는 중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스마트폰으로 소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라야, 엄마 11시쯤 도착할 것 같아. 반찬 좀 싸갔어.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읽음 표시만 떠 있었죠. 경자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버스는 도연이가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새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였어요.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고 깨끗한 도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자가 사는 오래된 시장 골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섰어요.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경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다시 매만졌어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향수 냄새를 맡아봤어요. 젓갈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1504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든 보자기가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소라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화장도 완벽했어요. 경자는 자신의 낡은 옷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소라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어요. 왔다, 소라야. 집이 참 예쁘네. 경자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경자가 현관으로 들어서려는데 소라가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실내화 신으시고 들어오세요. 아, 그래. 그래야지. 경자는 서둘러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발가락이 살짝 보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실내화를 신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깔끔했어요. 하얀색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큰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경자의 집 전체보다 넓어 보였어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소라야, 이거 반찬인데. 내가 좋아한다던 갈치조림이랑 된장도 싸왔어.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경자는 소라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소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코를 킁킁거리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요즘은요, 이런 냄새 싫어해요. 냄새라는 단어가 경자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에 든 된장통이 떨렸어요. 시장 냄새 나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냄새 안 좋아한다니까요. 경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새벽부터 준비한 반찬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손에 든 통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내가 정성껏 만든 건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좀 있으면 나가봐야 해요.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혹시 반찬은 현관에 두고 가실래요? 현관에 두고 가라는 말에 경자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당하는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손맛이 한순간에 불청객이 되었습니다.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보자기를 다시 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용기가 없었습니다. 계단 중간에 주저앉았어요. 손에는 여전히 반찬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평생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손이었죠.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손으로 돈을 벌었어요. 이 손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은 냄새나는 손이 되었습니다. 경자는 보자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무도 없는 계단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자존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경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소라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냄새 좀 싫어하거든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깊고 날카롭게요. 새벽 4시. 경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60년을 살아온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이마, 처진 볼, 거친 손, 코를 킁킁거렸어요. 정말 냄새가 나는 걸까요? 옷에서, 머리카락에서. 경자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때밀이 수건으로 피부를 문질렀어요.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죠. 냄새를 없애야 해. 그래야 다시 갈 수 있어. 손톱 밑도 닦았습니다. 귀 뒤도 씻었어요. 머리카락을 3번 감았습니다. 샴푸 냄새가 코를 찔렀죠.
1시간 동안 샤워를 했습니다. 나왔을 때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빨갛게 익은 피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안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코가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경자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코에 갖다 댔어요. 시장 냄새가 났습니다. 젓갈 냄새, 생선 냄새, 땀 냄새. 경자는 옷들을 다 꺼냈습니다. 바닥에 쌓았어요. 한 무더기가 됐죠. 다 버려야 해. 새 옷을 사야 해. 그날 오전 경자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평생 백화점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시장에서만 옷을 샀거든요. 2,000원, 3,000원짜리 티셔츠요. 백화점은 너무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사람들은 깔끔하고 세련됐습니다. 경자는 작아졌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옷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점원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님, 어떤 옷 찾으세요? 그냥 냄새 안 나는 옷이요. 점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냄새요? 네, 젓갈 냄새 안 배는 옷이요. 점원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네. 여기 이 옷은 기능성 원단이라 냄새가 잘 안 배요. 경자는 가격표를 봤습니다. 15만 원. 숨이 막혔어요. 너무 비싸네요. 요즘 이 정도가 평균이에요, 어머님. 경자는 옷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웠어요.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죠. 이거 사면 냄새 안 날까요? 당연하죠. 점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자는 지갑을 꺼냈어요. 카드를 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새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경자 같지 않은 사람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어요. 옷은 새 것인데 얼굴은 여전히 늙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어요. 이래도 소라는 날 받아줄까? 경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장에 갔습니다. 일을 해야 했거든요.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했어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젓갈통을 꺼냈어요.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예전엔 좋은 냄새였어요. 정성의 냄새, 생활의 냄새. 그런데 이젠 달랐습니다. 소라의 말이 들렸어요. 냄새 좀 싫어하거든요. 경자는 코를 막았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경자 씨, 왜 그래? 아파? 옆 가게 순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경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손님을 받았고 젓갈을 팔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쪽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났어요. 시장 냄새. 집안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경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창문을 다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방향제를 샀습니다. 6개를 샀어요. 집안 곳곳에 놓았습니다. 그래도 냄새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신 것 같았는데 또 나는 것 같았어요. 경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의 번호를 눌렀어요. 통화 버튼까지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에 경자는 끊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냄새를 없앴다고? 이젠 괜찮다고? 말이 안 됐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도대체 나는 뭘 잘못한 걸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고 아들 키우고 혼자서도 잘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냄새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자는 매일 샤워를 2번씩 했어요. 옷은 하루에 1번씩 갈아입었습니다. 방향제도 계속 샀죠. 그런데 변한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일했고 여전히 냄새가 났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지친 얼굴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뺨은 꺼져 있었어요. 이렇게 살 순 없어. 경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냄새를 없앤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 나는 여전히 시장 사람이고 아들은 여전히 날 부끄러워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뺨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거울만 경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경자는 깨달았습니다. 냄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된 것. 그게 진짜 문제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렸어요. 경자는 눈을 떴습니다. 몸은 일어났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씻고 옷을 입고 가게로 갔습니다. 매일 하던 일이었죠. 그런데 이젠 다르게 느껴졌어요.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경자 씨 왔어? 순자 언니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언니. 어제 도연이가 전화했다며? 경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은숙이가 봤대. 너 어제 통화하면서 울었다며? 그게 아니라 무슨 일 있어? 며느리랑 또 싸웠어? 순자 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쳐다봤어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경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젓갈통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순자 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 경자야. 우리 20년 넘게 옆에서 장사했잖아. 뭔가 있으면 말해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시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몰라. 그 말에 경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니도 그런 일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도 명절 때만 오면 시계 보거든. 1시간이면 도망가려고 해. 옆 가게 은숙이도 끼어들었어요. 에이, 그래도 오기만 하면 다행이지. 우리 애들은 아예 안 와. 전화도 한 달에 1번. 맞아. 요즘 세상이 그래.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식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외로운 노년 이야기. 경자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경자 씨는 좀 나은 편이잖아. 도연이가 착한 애잖아. 순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경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착하긴요. 저번에 집들이 갔는데 10분 만에 쫓겨났어요. 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야? 네. 제가 가져간 반찬에서 냄새 난다고요. 젓갈 냄새가 싫다고. 어머, 세상에. 은숙이가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냥 왔죠. 뭐? 아들이 미안하다고 전화는 했는데. 경자는 말을 흐렸습니다. 순자 언니가 혀를 찼어요. 그 며느리 버릇없네. 누가 그렇게 키웠대? 고등교육 받은 애들이 다 그래. 시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은숙이도 거들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들의 위로가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그만 얘기해요. 일이나 합시다. 경자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어요. 시장 안에서 경자의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집들이 가서 쫓겨난 시어머니, 냄새 난다고 거절당한 반찬. 들었어? 경자 씨 아들이. 쉿,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떡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경자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냥 모르는 척 했을 뿐이죠. 오전 10시, 손님이 왔습니다. 아줌마, 멸치젓 얼마예요? 6,000원이에요. 비싸네. 다른 데는 5,000원인데. 저희 건 3년 묵은 거예요. 맛이 달라요. 그래도 1,000원 차이는 너무 큰데. 손님은 투덜거리며 옆 가게로 갔습니다. 경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손님이 줄었습니다. 예전엔 단골이 많았어요. 경자의 손맛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런데 요즘은 젊은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가격만 봤어요. 맛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경자 씨, 요즘 장사 안 되지? 순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네. 손님이 확 줄었어요. 다 그래.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어. 이러다 우리도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글쎄, 버티는 데까지 버텨야지. 두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시간. 경자는 김밥 한 줄을 샀어요. 1,000원짜리 싸구려 김밥이었습니다. 혼자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주변엔 상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야, 경자야. 이리 와서 같이 먹어. 순자 언니가 불렀습니다. 아니에요. 전 혼자 먹을래요. 왜? 우리가 싫어?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서요. 경자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싫었어요. 동정 어린 눈빛도 싫었습니다. 혼자 구석진 곳에서 김밥을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의 사진이 배경화면이었어요.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 학사모를 쓴 도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경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경자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엄마가 혼자서 날 키웠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젠 부끄러워했습니다. 시장 일하는 엄마가 창피한 거예요. 경자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후 3시 젊은 여자가 가게 앞에 섰어요. 여기 된장 있어요? 네, 있어요. 3년 묵은 된장이에요. 와,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제가 25년째 담그고 있어요. 여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박. 요즘 그런 거 찾기 힘든데. 얼마예요? 1킬로에 10,000원이에요. 살게요. 2킬로 주세요. 경자는 된장을 담았습니다. 손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생각나네요. 그 말에 경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된장 좋아하세요? 네. 옛날 그 구수한 맛 있잖아요. 요즘 마트 된장은 맛이 없어서요. 그럼 이거 드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경자는 조금 더 담아줬습니다. 어머, 감사해요. 손님이 가고 경자는 빙그레 웃었어요. 이런 손님이 있어서 일을 계속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매출은 7만 원. 예전엔 15만 원은 벌었는데 요즘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러다 진짜 못하겠네. 경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을 봤어요. 해운대 신도시가 보였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즐비했어요. 저 안에 도연이 살고 있습니다. 소라도 있고 손주도 있겠죠. 나는 왜 갈 수 없을까?
경자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컵라면 하나, 김치 몇 조각,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가족 드라마가 나왔어요. 화목한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 장면이었죠. 경자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밤 10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응. 엄마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뭐가? 저번에 집 들일 때 됐어. 다 지난 일이야. 경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소라가 진짜 미안하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대. 그래. 엄마 화났어? 아니, 안 났어. 목소리가 그런데? 피곤해서 그래. 일하느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다음 주에 갈게. 소라랑 같이. 아니야. 바쁠 텐데 오지 마. 엄마, 진짜 괜찮아. 너희 편하게 살아. 알았어.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경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편하게 살아라. 경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경자는 오래 울었습니다. 시장의 소문도 줄어드는 매출도 아들의 미안하다는 말도 모든 게 버거웠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사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 경자를 감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자는 평소처럼 가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상인들이 경자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러운 시선들이 경자를 향했습니다. 순자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을 경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소라의 계정, 깔끔한 거실 사진이 있었어요. 화이트 톤 인테리어, 그리고 그 아래 글이 보였습니다. 집들이 성공. 근데 시댁에서 가져온 반찬 냄새가 너무. 환기 3일째. 화이트 인테리어는 냄새 관리가 생명인데. 경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댓글이 줄지어 달려 있었어요. 시댁 반찬 냄새에 공감한다는 글들. 시어머니를 이해 못하겠다는 글들. 좋아요는 300개가 넘었습니다. 경자는 핸드폰을 보며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조롱했습니다. 수백 명이 보는 곳에서요. 평생 욕을 안 하고 살았는데 그날 경자의 입에서 욕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 언니가 달랬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자는 핸드폰을 돌려주고 몸을 돌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소라의 글만 맴돌았습니다. 환기 3일째.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녁 6시. 경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에게 전화했어요. 신호만 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한 일이니 전화 달라고요. 10분 후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 중이라고 했어요.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경자는 소라가 인터넷에 올린 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소라가 친구들과 공유하는 거라고 나쁜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는데 나쁜 뜻이 아니라고요? 도연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SNS에 일상을 공유하는 거라고요. 경자가 소라한테 사과하라고 하자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오히려 경자더러 이해하라고 했어요. 소라도 스트레스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멍했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준 거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솔직히 말한다며 입을 열었어요. 경자가 가져온 반찬이 집 분위기와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도 힘들다고 했어요. 회사 스트레스에 집에서는 소라가 불평하는데 경자까지 이러면 자신은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경자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짐이구나. 스트레스구나. 도연이 뭐라 변명했지만 경자는 듣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경자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뭐야? 도대체 뭐야? 텅 빈 집에 메아리 쳤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50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 경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이대로는 못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바꿔야 한다고 느꼈어요. 내가 바뀌어야 한다고요.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변해야 한다는 건 확실했어요. 이대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짐 취급받을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경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경자, 65세, 재래시장에서 25년째 일하는 상인. 나는 냄새나는 사람이 아니다. 정성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짐이 아니다. 엄마다. 적다 보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적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마지막 문장을 적고 경자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타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이틀 후 경자는 시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였어요. 여자는 경자의 된장을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직접 담근 거냐고 물었어요. 경자가 3년 묵은 거라고 하자 여자는 기뻐하며 된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온라인 판매는 안 하냐고요. 경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SNS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여자는 아깝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이런 전통 발효식품 찾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SNS 하면 대박 날 거라고요. 그리고 명함을 한 장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최민지. 여자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시니어 창업을 많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혹시 나중에 사업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경자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최민지 변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갔습니다. 경자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딱히 쓸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경자는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시니어 창업 지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25년 동안 장사했습니다. 손맛도 있고 단골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시장에만 갇혀 있을까요? 경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그리고 망설였습니다. 65살에 무슨 창업이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힘든 세상인데요. 하지만 며느리 소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SNS에 올린 그 글이 생각났어요. 경자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최민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명함을 준 변호사가 맞냐고요.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민지는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내일 사무실로 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경자는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경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너무 많은 건 아닐까? 그날 밤 경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변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실행하려니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짐이라고 했던 그 말. 경자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경자는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깔끔한 건물 3층.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밝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최민지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차를 권했어요. 경자는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경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25년째 장사하고 있다고요. 요즘 손님이 줄어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온라인으로도 팔 수 있을까요? 최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만드신 발효식품이 요즘 엄청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은 컴퓨터도 잘 못하고 SNS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최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우면 된다고요. 요즘 시니어 대상 디지털 교육이 많다고 했어요. 자신이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망설였습니다. 나이가 65인데 할 수 있을까요? 최민지는 경자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아주머니, 늦은 나이란 없어요.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예요. 그 말에 경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민지는 덧붙여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은 없냐고요? 경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다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집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라가 SNS에 올린 글 이야기도요. 수백 명이 자신을 비웃었다고 했어요. 최민지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요. 경자는 놀랐습니다. 명예훼손이요? 최민지가 설명했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어도 주변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일단 증거를 확보하고 며느리에게 내용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법까지 갈 순 없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도 있다고요. 최민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들을 위해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아주머니의 존엄이 더 중요해요. 존엄. 그 단어가 경자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누구도 경자에게 존엄을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경자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나의 존엄을 지킬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경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렵지만 설렜어요. 집으로 돌아와 경자는 명함을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매일 볼 수 있는 곳에요. 그리고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제 적었던 글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변화는 두렵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변하지 않는 것이다. 경자는 노트를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자는 구청 교육센터에 왔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마케팅 교육 첫날이었어요. 강의실 문을 열자 60대 이상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경자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젊은 여자 강사가 앞에 섰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김수연 강사였습니다. 오늘부터 6주 동안 SNS 마케팅을 배울 거라고 했어요. 경자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최민지 변호사가 빌려준 거였어요. 키보드를 만져봤습니다. 낯설었어요. 수연 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볼 거라고 했어요. 경자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화면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랐어요. 옆자리 할머니도 투덜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수연 강사가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며 도와줬습니다. 천천히 하면 된다고 했어요. 1시간이 지나자 경자는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디는 수연 강사가 지어줬어요. K와 EUNGJAHOMEMAD 경자 수제라는 뜻이었습니다. 경자는 신기했어요. 내 이름이 인터넷에 생긴 거예요. 수연 강사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첫 게시물을 올려볼까요? 경자는 어제 찍어온 된장 사진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실수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캡션을 적었습니다. 수연 강사가 알려준 대로요. 3년 묵은 된장입니다. 정성껏 담갔어요.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경자는 믿기지 않았어요. 내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간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수연 강사가 다가왔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앞으로 매일 한 장씩 올려보라고 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경자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계정을 다시 봤습니다. 좋아요가 5개 달려 있었어요. 댓글도 하나 있었습니다. 맛있어 보여요. 경자는 웃음이 났습니다. 누가 내 된장을 맛있어 보인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경자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진을 찍었어요. 시장에서 일하는 모습, 젓갈 담그는 모습, 김치 버무리는 모습.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사진이 흐릿했어요. 글도 짧았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밤 경자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을 골랐어요. 캡션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올렸죠. 팔로워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10명, 20명, 50명.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우와, 진짜 손맛 있어 보여요. 어머니 손맛 그리워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경자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고맙다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판다고 적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팔로워가 300명이 됐습니다. 경자는 믿기지 않았어요. 300명이 내 사진을 보고 있다니. 어느 날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택배로 받을 수 있나요? 서울인데. 경자는 멈칫했어요. 택배?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민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택배 판매도 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최민지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자는 통신 판매업자가 됐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경자는 울컥했어요. 사업자였습니다. 65살에 사업자가 된 거예요.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여자였어요.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된장을 포장했습니다. 정성껏 닦아서 병에 담았어요. 에어캡으로 감쌌습니다. 박스에 넣었죠. 그리고 편지를 한 장 적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편지를 넣고 박스를 닫았어요. 테이프로 꼼꼼히 붙였습니다. 택배를 보내고 경자는 떨렸습니다. 잘 도착할까? 맛있어 할까? 이틀 후 인스타그램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주머니, 된장 받았어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 손맛 같아서 울었어요. 경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 손맛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에, 부산 밖에 모르는 사람이 내 된장을 먹고 울었어요. 경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날 밤 경자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 힘으로 돈을 벌었다. 아들 도움 없이,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이게 자립이구나. 경자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밤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물에 비쳤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경자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000명을 넘었어요. 주문도 늘었습니다. 하루에 10건씩 들어왔어요. 많을 때는 20건도 넘었습니다. 경자는 바빠졌습니다. 낮엔 시장에서 일하고 밤엔 택배를 포장했어요. 잠은 4시간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힘들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했어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순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경자야,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그 말에 경자는 멈칫했어요. 사실 힘들었습니다. 주문은 계속 늘어나는데 손은 2개뿐이었어요. 포장하다가 허리가 아팠습니다. 밤새 일하다가 손목이 저렸어요. 경자는 고민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게 맞을까? 혼자 해야 내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최민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업이 커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혼자 하기엔 벅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최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라고요. 시장 상인들과 함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생각했어요. 함께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거든요. 하지만 시도해 볼 만했습니다. 다음 날 경자는 순자 언니와 은숙이, 다른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제안했어요. 함께 온라인 사업을 해보자고요. 각자 장기를 살려서 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상인들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순자 언니는 김치를 담그고, 은숙이는 젓갈을 담그고, 영희 언니는 장아찌를 담근다고 했어요. 경자는 된장과 고추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60대였어요. 시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자갈치 할매 손맛. 수연 강사가 도와줬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도 새로 만들었어요. 5명의 얼굴이 들어간 프로필 사진을 올렸습니다. 첫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자갈치 할매들입니다. 합쳐서 300년 경력입니다. 진짜 손맛을 보여드릴게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할머니들 너무 멋있어요. 진짜 손맛 기대됩니다. 응원합니다. 팔로워가 하루 만에 2,000명이 됐습니다. 주문이 폭발했어요. 하루에 50건씩 들어왔습니다. 5명이 모여 일했습니다.
순자 언니 가게에서요. 각자 맡은 일을 했어요. 된장 담그고 김치 버무리고 포장하고 발송했습니다. 일하면서 웃음이 났어요. 수다를 떨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했고 손주 이야기도 했어요. 경자는 깨달았습니다. 혼자보다 함께가 즐겁다는 걸요. 한 달 후 경자는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500만 원이었어요. 5명이 나눴습니다. 한 명당 100만 원씩. 예전 시장 매출의 2배였습니다. 상인들은 기뻐했어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냈어. 경자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 강사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유튜브에 올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거라고 했습니다. 경자는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순자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보여주자.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다는 걸.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5명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연 강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들,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경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가치 있게 살고 싶어서요.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순자 언니도 말했어요. 손맛은 시간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300년의 시간이 있어요. 은숙이가 덧붙였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도 배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걸.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1000개 넘게 달렸어요. 할머니들 존경합니다.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눈물 나요. 응원합니다. 팔로워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왔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경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요. 그날 밤 5명이 모여 소주를 마셨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순자 언니가 물었어요. 경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 5명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넘쳐 흘렀어요.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습니다. 해시태그 8단계 마이너스 빛나는 순간들. 석 달 후 경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갈치 할매 손맛은 부산에서 유명해졌어요.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팝업 스토어를 열자고 했어요. 경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이요? 평생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사본 적 없는데요.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롯데백화점 1층 팝업 스토어가 열렸어요. 자갈치 할매 손맛 마이너스 300년의 손맛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개장 첫날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고 왔다고 했어요. 5명의 할머니가 나란히 섰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백화점에 할머니들이 직접 나와 있는 게요. 경자는 된장 시식을 권했어요. 손님들이 맛을 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짜 손맛이네요.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오전에만 100병이 팔렸어요. 점심시간 지역 방송국이 취재를 왔습니다. 리포터가 경자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할머님,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경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냄새 난다고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리포터가 놀랐어요. 경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쓸모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리한테도 가치가 있어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상이 저녁 뉴스에 나갔어요.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어요. 며느리에게 거절당한 할머니의 반전 인생.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며느리 반성해라. 이게 진짜 효도 아닌가요? 팝업 스토어는 일주일 만에 매진됐습니다. 백화점에서 정식 입점 제안이 왔어요. 경자는 순자 언니와 상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정했어요. 하기로요. 한 달 후 자갈치 할매 손맛 매장이 백화점에 정식 오픈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매장이었어요. 유리병에 담긴 된장, 고추장, 김치, 젓갈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경자는 매장에 서서 손님을 맞았어요. 65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손님이 왔습니다. 도연이었어요. 그리고 소라도 함께였습니다. 경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아? 도연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뉴스를 봤다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직접 왔다고 했어요. 소라는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진열된 상품들, 예쁜 포장, 손님들로 붐비는 모습, 표정이 복잡했어요. 어머님, 이거 정말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했어. 대박이다. 진짜 대박. 도연이 감탄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어요. 경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몰랐을 뿐이야. 소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번 일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요. 경자는 소라를 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됐어. 지난 일이야.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경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나 혼자. 아니, 우리끼리 잘하고 있어. 도연과 소라는 된장을 하나 샀습니다. 2만 원짜리였어요. 나가면서 도연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경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쓸쓸했어요. 자랑스럽다는 말, 성공했을 때만 하는 거더라고요. 그날 저녁 5명이 모여 회식을 했습니다.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웠어요. 소주를 마셨습니다. 순자 언니가 말했어요. 경자야, 내 덕분에 우리 인생이 달라졌어. 은숙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경자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경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들 덕분이지. 혼자는 못했어. 5명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하자. 그래, 잘하자. 잔이 부딪혔어요. 웃음소리가 가게에 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자는 바닷가에 섰습니다. 부산 밤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자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일주일 후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이상한 계정이 생겼어요. 경자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 계정이었습니다. 경자의 사진을 훔쳐서 올렸어요. 그리고 싸구려 된장을 팔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더 큰 문제는 손님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였습니다. 가짜 계정에서 산 손님들이 항의를 했어요. 맛이 이상하다고요.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자의 인스타그램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사기꾼이네요. 할머니 된장 샀는데 맛없어요. 돈만 버시려고 하시나 봐요. 경자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판 게 아닌데요. 하지만 손님들은 구분하지 못했어요.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계정은 삭제되지 않았어요. 팔로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0,000명이었던 팔로워가 9,000명으로 줄었어요. 8,000명, 7,000명. 주문도 줄었습니다. 하루에 50건이던 주문이 20건으로 떨어졌어요. 경자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악플이 계속 늘어났어요. 순자 언니가 걱정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 했어요. 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최민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최민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자고요. 상표권을 등록하고 가짜 계정을 고소하자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하고 가짜 계정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인스타그램에도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입었습니다. 평판이 나빠졌어요. 팔로워는 5,0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주문은 하루에 10건도 안 들어왔어요.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출이 너무 떨어졌다고요.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좌절했습니다. 순자 언니와 다른 상인들도 불안해했어요. 수입이 줄었습니다. 생활비가 걱정됐어요. 어느 날 저녁 순자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자야, 우리 이거 계속할 수 있을까? 경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자신도 모르겠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닐까? 다시 시장 상인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경자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가게. 팔리지 않은 재고가 쌓여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도연이야. 응? 경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엄마, 소라가 그러는데. 우리가 도와줄게. 소라가 마케팅 전공했잖아. 경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 성공하면 자랑스럽다고 하고 망하면 도와주겠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야?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됐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묻었어요. 혼자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대답은 없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가게에는 경자 혼자뿐이었어요.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예전엔 희망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멀게만 느껴졌어요. 경자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 소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냄새 난다고 했던 그 말. 아직 안 끝났어. 경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경자는 가게 바닥에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어린 도연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도연이. 경자는 꿈속에서도 울었습니다. 새벽 4시 경자는 가게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목이 아팠습니다. 일어나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팔리지 않은 된장병들이 보였어요. 김치통도 젓갈병도 그대로였습니다. 경자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어요. 팔로워는 4,500명으로 더 줄어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여전히 악플이 달려 있었어요.
경자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경자는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어요. 어느새 바닷가에 와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았어요. 경자는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경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애쓴 걸까? 인정받고 싶었어요.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세상한테. 냄새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가짜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분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경자는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바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파도만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경자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천천히 조금씩 경자는 해를 봤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해는 매일 뜹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뜰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멈추지 않으니까. 경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포기하면 안 돼.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에 모래를 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자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처음부터요. 집에 도착해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가짜가 나를 무너뜨릴 순 없다. 진짜는 결국 이긴다. 적으면서 힘이 났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전 8시 경자는 순자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들을 모으자고 했어요. 회의를 하자고요. 점심시간 5명이 모였습니다. 경자는 말했습니다. 언니들 미안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순자 언니가 물었어요. 뭐가? 혼자 하려고 했어. 근데 우리는 팀이잖아. 함께 이겨내야 해. 경자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자고요. 직접 된장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하자고요. 순자 언니가 웃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은숙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자. 5명은 다시 힘을 모았습니다. 그날 저녁 첫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경자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떨렸어요. 손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짜가 아닌 진짜 한경자입니다. 시청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0명, 20명, 50명. 경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가짜 계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댓글이 달렸어요. 할머니, 응원해요. 진짜를 알아봐요. 경자는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메주콩을 꺼냈어요. 25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제 손으로 직접요. 콩을 씻고 삶고 으깼습니다.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시청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된장은 시간이 만드는 겁니다.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천천히 정성껏. 경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한테 거절당한 이야기, 다시 시작한 이야기.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진짜는 이겨요. 저희가 있잖아요. 경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나요. 라이브는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시청자는 500명까지 늘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0건, 20건, 30건. 경자는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순자 언니가 경자를 안았습니다. 우리 해냈어. 응.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경자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둠이 지나갔습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자갈치 할매 손맛은 부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가짜 계정은 사라졌어요. 경찰 조사 끝에 운영자가 잡혔습니다. 20대 남자였어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경자의 팔로워는 다시 늘어났습니다. 2만 명을 넘었어요. 이번엔 진짜 팬들이었습니다. 매주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시청자들과 대화하고 요리법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경자의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백화점 매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주말이면 줄이 섰어요. 온라인 주문도 매일 들어왔습니다. 전국 어디든 배송했어요. 5명의 할머니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경자는 백화점 매장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와 아기를 안은 남자였습니다. 경자는 깜짝 놀랐어요. 도연과 소라였습니다. 그리고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엄마. 도연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경자는 아기를 봤어요. 작고 예뻤습니다. 이게 누구야? 엄마 손주예요. 지우라고 이름 지었어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자는 눈물이 났어요. 손주. 65년 만에 처음 보는 손주였습니다. 안아봐도 돼? 당연하죠, 어머님. 소라가 아기를 경자에게 건넸습니다. 경자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보들보들했어요. 아기가 웃었습니다. 경자를 보고 웃었어요. 어머님, 저희 자주 올게요. 지우도 할머니 손만 먹어야죠. 소라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자주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도연이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까지 키우시다니. 키운 게 아니야. 지킨 거지. 내 존엄을. 경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알았으면 됐어. 경자는 아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5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회식 자리였어요.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순자 언니가 소주잔을 들었어요. 경자야, 내 덕분에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 언니, 나도 언니들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잘하자. 그래, 잘하자. 5명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가게에 울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자는 다시 바닷가에 섰습니다. 6개월 전 그 자리였어요. 절망했던 그곳. 지금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경자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나는 한경자. 65세. 며느리한테 냄새 난다고 거절당했던 여자.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건 냄새가 아니라 삶의 향기였다는 것을. 25년 동안 쌓아온 손맛, 정성, 시간. 그게 바로 나의 가치였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65살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경자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테니까요. 경자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자갈치 할매 손맛은 서울에도 매장을 냈습니다. 경자는 시니어 창업 강연을 다녔어요. 전국 각지에서 초대가 왔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경자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경자는 며느리 소라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소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냄새가 아니라 향기였는데 제가 몰랐어요. 경자는 소라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지우한테는 할머니 손만 많이 먹여줘. 네, 어머님.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경자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도전도, 새로운 기쁨도 기다리고 있어요. 경자는 알았습니다. 진짜는 결국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인생이막 사연극장이었습니다.